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이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투자의 방향성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 전제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 풀네임은 추가 경정 예산인데요. 추가한다는 것은 없었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경정이라는 의미는 예산 항목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예산이 있다면 남는 부분의 예산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항목을 변경해서 조금 더 돈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입해야겠다는 것이 바로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추가 경정 예산을 왜 편성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악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돈 들어갈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비용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의 특성상 이런 겁니다. 추가 경정 예산의 속성상 성장보다는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추가 경정 예산인 것이죠. 이 말이 맞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업종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데 여기에 2조 7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병원이나 의원에게 보조를 해주겠다. 9천억 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 병원들은 이미 손실을 본 병원들입니다. 손실을 본 병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이 손실을 보전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와 특별한 연관성은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항바이러스제를 300만 명분을 비축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 가운데 항바이러스제를 갖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이 비축량에 얼마나 포함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와의 연관성을 쉽게 찾기는 어려운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메르스 피해 업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조 7천억 원이 투입된다고는 하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항목은 이겁니다. 가뭄이나 장마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엔 8천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수자원을 확보하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것이 바로 7천억 원인데 굳이 따지자면 수처리 시설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수백 개의 저수지와 수백 개의 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 개의 저수지와 댐에 7천억 원이 나눠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수처리 시설에도 나눠서 돈이 분산돼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모멘텀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1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는 데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굳이 따져보자면 유통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유통업체들도 이미 상반기에는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 피해를 조금 보전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다음 항목은 이겁니다.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1조 2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9천억 원 들어갑니다. 이걸로 어떤 투자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서민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3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투자의 포인트는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항목이 이겁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조 7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SOC 시설, 즉 사회 간접 시설을 조기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한 지역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원래는 2016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1조 5천억 원을 더 투입해서 2015년까지 조기에 완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의 어느 정도의 재정 역량은 강화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것이죠. 여기에다가
상반기에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서 거치지 못했던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5조 4천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11조 8천억 원, 즉 12조 정도의 추경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 이 추경 예산을 통해서 어떤 산업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유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 내용을 꼼꼼히 꼽아보더라도 그렇게 특별한 어떤 산업에 유용할 것이라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큰돈은 풀렸지만 경기 침체를 방지하는 정도일 뿐 우리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짓긴 어렵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저희 시장을 잇는 남자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잇는 남자였습니다.